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굳이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그대로 두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이 가르쳐준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이정원 씨는 올해 68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4년이 지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조용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원 벤치 끝에 늘 앉아있던 한 여성. 이름도 몰랐고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처마 밑에 함께 서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박순영 씨. 65이고 마찬가지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동네 이야기로 어느 순간엔 같이 밥을 먹었고 한 블록을 더 걷게 되었습니다. 이정원 씨는 그것을 관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원에 나갈 때 옷을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감정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아들 이준혁 씨가 퇴근길에 들르겠다는 문자를 보낸 건 오후 5시였습니다. 간단히 밥만 먹고 갈게요. 이정원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망설이다 갈비찜까지 해동했습니다. 아들이 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팀장이 바뀌었다는 것, 야근이 잦아졌다는 것. 이정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 든 건 갈비찜을 아들 앞에 놓아줄 때였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냥 오늘은 밥만 먹고. 이정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즘 가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 준혁 씨가 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밥을 먹던 손이 잠깐 멈추었고 그 다음에 매우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이정원 씨는 순간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 같이 있으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짧았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다. 가끔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준혁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반대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이정원 씨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아무것도 집히지 않았고 결국 밥그릇만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원 씨는 깨달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러 한 말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집에서 30년 넘게 아버지였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변명하듯 설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상했던 어떤 말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도 응원도 아닌 아주 사실적인 물음. 그 질문이 오히려 무언가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원 씨는 조금 더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3살 적다. 65이야. 준혁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고 밥을 먹고 갈비찜이 맛있다는 말을 하고 다음 달 처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정원 씨는 그날 저녁 내내
준혁 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손을 멈추던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던 건 두 사람이 원래 말이 많지 않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끔 들려왔습니다. 준혁 씨가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정원 씨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 말에 이정원 씨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만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반대보다 더 깊은 곳에 가서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무너져 있었는지를 준혁 씨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반대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었다. 준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밥 먹어도 될 것 같으면 말해요. 이정원 씨는 그 말이 너무 뜻밖이어서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과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정이 아니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정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원 씨.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익숙하다는 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의 목소리가 오늘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굳이 말 안 해도 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 걱정에 가까웠습니다. 이정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9글자가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이정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조금 덜 조심해도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이정원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감정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한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버린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혼자 안고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감정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정원 씨와 박순영 씨는 늘 그랬듯이 공원 입구에서 만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했고 공원 길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원 씨는 그날 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했던 그 말, 다음에 같이 밥 먹어도 될 것 같으면 말해요. 그 말을 전하면 순영 씨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순영 씨가 조용했습니다. 걷는 속도는 평소와 같았고 대답도 짧게 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정원 씨는 서너 번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순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딸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정원 씨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순영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6살로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늘 걱정이 많았고 그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가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딸이 반대할 것 같아요. 이정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순영 씨는 낙엽 하나를 집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단풍잎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잠시 흔들리다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잖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이정원 씨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20년 전에 이혼했다는 말을 했었고 이정원 씨는 그것에 대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몰라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순영 씨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순영 씨의 걸음을 잠시 느리게 했습니다. 이정원 씨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낙엽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원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랑 어머니가 행복한 걸 바라는 거랑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준혁이도 처음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게 반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켜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순영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만약 딸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죠?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정원 씨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낙엽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순영 씨가 언제 딸에게 말을 꺼낼지, 꺼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정원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함께 걸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기도 하니까요. 순영 씨가 딸에게 말을 꺼낸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로였습니다. 딸 민지 씨가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말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어쩌면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서 조금 더 용기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요즘 어때?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요즘은 산책도 자주 하고, 혼자? 아니, 같이 다니는 분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 순영 씨는 그 물음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 박자 고민했습니다. 이정원 씨가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최대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동네에서 만난 분이야. 산책도 같이 하고, 밥도 가끔 먹고, 딸이 물었습니다. 남자분이야? 응. 또 침묵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 침묵 동안 자신의 심장이 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65살이 되어서 딸에게 남자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야 해.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 말은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냥 조용하고 착한 분이야. 어떻게 알아? 오래됐어? 한 6개월 됐나. 6개월이나 됐는데 왜 이제 말해? 그 질문에 순영 씨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정원 씨가 먼저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듣고 나서 더 이상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나는 뭐라고 할 말 없어. 그런데 나한테도 언젠가 한번 소개해줘. 순영 씨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일상이 누군가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딸이 소개해줘라고 말한 것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영 씨는 한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소개해줘. 하더라고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한 줄이 더 왔습니다. 우리 이제 좀 더 당당하게 밥 먹어도 되겠네요. 순영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작게 웃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 씨가 먼저 제안한 것은 주말 점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아버지 집 근처로 갈게요. 그분 함께 식사 어때요? 이정원 씨는 그 문자를 받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긴장이 왔습니다. 순영 씨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드님이 불편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정원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불편할 사람은 없어요. 준혁이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일요일이 왔습니다. 식당은 동네에서 오래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장소보다 익숙한 곳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영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짧고 정중한 악수. 메뉴를 고르는 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씨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준혁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공원이 가까워서 자주 다니게 됐고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먹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준혁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랑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영 씨는 가만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불편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은 건 준혁 씨 자신이었습니다. 순영 씨, 생선 좋아하세요?
여기 갈치조림 진짜 맛있거든요. 순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다음에 오실 때 꼭 드셔보세요. 다음에 그 세 글자가 이정원 씨의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정원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말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존재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 다음이 올지 안 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다 지고 나무들이 앙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계절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두 사람의 연락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산책 대신 따뜻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은 사람. 그 두 가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순영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정원 씨, 외롭지 않아요? 요즘도. 이정원 씨는 그 질문을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롭지 않다고 했을 겁니다. 그게 나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혹은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요. 그런데 전처럼 길진 않아요. 순영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대화가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정원 씨, 이번 주 금요일에 딸이 서울 오는데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고요. 이정원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셋이서 밥을 먹던 날처럼 긴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예 긴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죠. 순영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정원 씨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것. 이정원 씨가 처음에 아들에게 말을 꺼냈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방향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씨는 카페를 나서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지, 두 사람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봄이 다시 왔을 때 두 사람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이 나이의 사랑이 가진 가장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있기로 하는 것. 예순이 넘어서 느끼는 감정이 젊을 때와 다른 건 강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정원 씨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꺼낸 그 말 한마디, 가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는 그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나이는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함께 걸어가 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